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건희 일가 땅속으로 변경안이 갔다. 홍보도 없이 조용히 변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냥도 하는 아파트 사업이 오고 내가 이만큼도 가지 않는데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 원칙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하나의 물길을 이루는 곳. 양평군 양서면의 두물머리는 한 해 16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아, 여기는 주말에 여기 볼 곳이 많고 또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거리상도 가깝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양평과 서울을 잇는 6번 국도는 상습 정체구역으로 악명 높습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차량 정체. 가게 문 열어놓으면 매연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더 시간 들어가야 돼가지고 차가 뭐 보통 밀리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안 보여요. 저 어디 끝이 안 보여. 와. 검진 같은 거 받으면 이제 당연히 빠르면 일찍 가요. 여기서 뭐 한 5시나 있을 때 간다고요. 중간에 가면 출퇴근 시간에 서울 가는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내려오는 게 아침 오전이면 여기가 밀려가지고 양평 읍내를 못 나가요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0분씩 걸려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네. 5분이면 가는 거리를 갔다가 워낙 도로가 밀리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려고 그러면 고속도로가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주말이면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까지 더해져 도로 위 위급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도 한번 가려면 차가 밀리면 그냥 그 도로에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도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되돌아오고. 결국 2021년 이곳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기존 안의 도로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노선이 절반 넘게 달라지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변경안이 공개됐습니다. 변경 종점 인근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간 검토된 적이 전혀 없었던 노선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하필이면 신규 종점인 강상면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소유한 필지가 있는 곳일까요?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의혹을 부인한 원희룡 전 장관. 정치 공세라 주장하며 사업을 돌연 중단시켰습니다. 선산 땅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우리는 해당 선산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변경한 종점에서 500m 거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이 나타납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이 넘는 크기, 80년대 상속받은 땅 이외에도 최근 10년간 추가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선산 한가운데는 임시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는 듯한 공간. 냉장고. 하지만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가재 도구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사무실로 쓰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원희룡 전 장관의 말처럼 과연 개발이 불가능할까? 지적도를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의 땅은 주변 땅들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창고 용지뿐 아니라 도로를 놓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한 토지들. 면적이 5,20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땅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인근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뭐 15만 원도 땅이 안 가. 지금 실제로 이거는 땅이요. 근데 두 군데가 있는데 김건희 땅이 삼리에 있는 땅은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죠. 여기는 토지가 진짜 있는 땅은 여기 무슨 삼리예요. 네. 송파에서 여기 뭐 20분 30분 거리에 온다라면은 땅값이 지금은 한 150 간다라면은 더블 이상은 뜨지 않을까요? 경산리엔 선산 땅 이외에도 변경한 종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또 다른 땅이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 서울 송파부터 강상면 종점까지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20분 남짓. 인근의 나들목을 타고 손쉽게 양평 시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들목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병산리 땅까지 이동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분 49초. 우리는 또 다른 병산리 땅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무슨 사당이 있는데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공간. 들어갈 수도 없는 풀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시를 뒤로 쭉 가면은 큰 임야가 나오는데요. 사당 뒤편에 있는 만여 제곱미터의 땅. 과거엔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금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족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분본을 보시면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 최은순 씨가 대표로 있었던 ESIND가 조금씩 지분을 확보했던 땅인데요. 모친 최은순 씨가 설립하고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ESIND. 김건희 여사 또한 4년 동안 이사로 재직했던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가족회사 명의로 병산 3리 땅의 지분을 확보해온 김건희 여사 일가. 그렇다면 이 땅들은 어디까지 개발될 수 있는 걸까? 이게 용도가 이제 준보존 산지인데요. 준보존 산지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노유자 시설과 의료 시설이 가능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연립주택, 다세대, 전원주택 형태죠. 이런 형태를 개발을 허용해주는 지자체도 꽤 있습니다. 변경한 종점으로 만약에 된다고 가정한다면 수도권 외에 서울 외곽 지역에 주택지로 대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죠. 과연 병산리 전체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감정평가사에게 시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세 추정할 때는 이 거래되거나 감정평가된 토지의 각각의 위치, 땅의 모양, 도로에 접했는지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또 거래 단가나 감정평가를 같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추정한 결과 병산리 토지는 전체가 약 72억 정도. 두 곳의 추정 시세는 약 72억 원. 고속도로 개통 시 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은 주변 여건이 확실히 달라지니까 집가가 많이 상승하겠죠. 굉장한 폭으로 올라갈 것 같다 하는 얘기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특검 수사에 따르면 2022년 5월 24일 국토부에서 강상면 종점이 비공개로 보고되던 날 최은순 씨가 양평 일대에 있는 자신의 토지 대장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평군 5곳의 땅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모두 변경 종점에서 반경 5km 내에 위치하지만 원한 종점과는 2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땅도 직접 가봤습니다. 2005년을 전후해 시내의 땅들을 사들인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읍에서도 노른자위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앙로거든요. 근데 여기가 최근에 6차선으로 확장된 도로예요. 물론 이제 여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했는데 최원순 씨가 증여한 건물인데 현재 소유주는 어쨌든 김지영, 그다음에 그 아들 2명 공동 소유로 돼 있고.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근리에도 약 870제곱미터의 땅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된 데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잠깐만, 더 1억에서 조금 더 위까지 도로. 양평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안보다는 이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도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시내 접근성이 훨씬 더 좋잖아요. 15분인가 20분도 안 걸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송파에서 서울 출퇴근 하실 수 있잖아요. 양평읍 내 한가운데 자리한 3,300제곱미터의 고추밭.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 땅 역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농사를 누군가가 짓고는 있네요. 그렇죠. 이 주민들이 이게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이제 땅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농지법에 따르면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벼를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년 이 땅을 매입한 최은순 씨. 하지만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로 매입을 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을 해도 위탁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땅을 산 이유는 뭘로 추정을 하세요? 주변에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고 자신이 공공지구 아파트를 개발하고 앞으로 이 주변도 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그런 목적으로 매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평읍 3곳의 추정 시세는 약 52억 원. 모두 개발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양평군 전체로 보면 축구장 5개 크기, 추정가치 125억 원의 땅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비 1조 7천억여 원을 투입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3년째 사업이 중단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혜는 없었다. 종점 변경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무관하다며 국토부가 여러 의혹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취재한 내용들은 이와 사뭇 달랐습니다. 선산으로 알려진 병산리 땅뿐만 아니라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들 모두 종점 변경으로 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비공개 변경 노선 보고가 있던 날 최은순 씨가 자신의 토지 정보를 열람한 정황 또한 특검 수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이미 양평군 일대를 개발해 막대한 이득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특혜를 의심할 만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마땅히 따라야 할 규정과 원칙이 이들에겐 예외였습니다. (2016년에) 완공된 공흥지구의 한 아파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350여 세대 아파트로 개발한 곳입니다. 2006년 ESIND를 설립한 후 이 일대의 땅들을 꾸준히 사들인 김건희 여사 일가. 시행사로서 아파트 개발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첫 분양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5.8대 1에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매출 약 800억 원, 순이익 100억 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최은순 같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시행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게 됐을까? 그것도 이제 의문이었지만 법과 행정청이 정한 인가기간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인데 인가기간을 어기고 2010년 7월에 아파트를 준공했는데 양평군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인허가 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임의로 했을 리는 없다. 양평군의 최고위 실력자들이 권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못하면 인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 조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사업 인가 기간을 1년 8개월이나 넘겼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양평군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여기 양평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1권익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상하수도를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2012년 때는 이 아파트 지역에는 공공하수 처리구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근데 허가가 났어요.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양평. 원칙적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공흥지구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니었지만 ESIND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기간 만료를 6개월 앞둔 시점까지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공사. 2015년은 공흥지구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시점입니다. 어떻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5패수를 네가 다 한다고 허가를 빼놓고 2년간 방치하다가 공공을 해서 절감도 오고 혜택도 보고 또 구는 이걸 이렇게 추인을 해주고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갈 돈을 몇십억을 절감을 해주고 또 여기 향후 가동비나 운영비를 절감해 준 거죠. 공흥지구가 개발 중이던 201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저희 여주지청의 수신사 이전과 건축과 관련한 공과목으로 간략 공지를 하겠습니다. 당시 양평군수는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자 양평 토박이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지역 단체 모임에서 두 사람이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용강에는 이제 양평 지역의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친목 모임으로 알려져 있어요. 윤석열이 그 기관 단체장, 양평의 기관 단체장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증언은 여럿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를 도운 김선교 의원.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를 도운 경험담도 늘어놓았습니다.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당신만 보면 미안해. 응? 왜? 괜히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아파트 개발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김건희 여사 일가 측에 최초 고지된 개발 부담금은 약 17억 원. 하지만 이의 제기를 거쳐 0원으로 조정됐고 논란이 터진 이후에야 1억 8천여 원을 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양평 아파트 중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 건 이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한 100억 안팎의
개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ESIND 최은순 김건희 회사가 웬만한 사업자들은 다 납부했을 텐데 그 18억을 계속 이의 제기하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결국 영원으로 일종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탈세를 한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특검에선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고 손실 혐의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김 대표. 변호사님 혹시 성함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ESIND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를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같은 주소지였습니다. 혹시 그 ESIND 회사가 여기로 돼 있다고? 저는 ESIND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양원 업무만 하는 사람이라. 네. 네, 그냥 저희 ESIND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번 사건 터지고 처음 그런 회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알았고. 김진우 대표님은 계세요, 지금? 아니, 안 계시죠. 최은순 회장님에 대해서는 좀. 뭐 여기 막 그 김건희 특검팀도 막 오고 막 이랬었고. 네. 저도 사실 정신이 없어서 회장님이나 뭐 저희 뭐 대표님이나 신경 쓸 정신도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김선규 의원 측에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 공흥지구권 관련해서 요청 근데 드리려고 그거 하거든요. 특검에서 수사 중이어서 그 특검 전에는 이제 안 하시는 걸로 했거든요. 공흥지구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선규 의원. 국회에서 직접 그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추정부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개발부담금 영원 나왔잖아요. 그게 그 회사에서 네. 그게 과장 정결이에요. 네. 공무원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용역 업체에 줘가지고 그거를 결산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군수하고는 나왔잖아요. 위임 정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때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하시면서 장모님 허가 잘 내주고 그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셨잖아요. 그건 왜곡된 거고 근데 그럼 그때 허가는 뭐 말씀하셨던 거예요? 추정 60분이니까 안 해요. 아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 원칙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한 김선규 의원. 그는 특검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정치 보복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개발이 어려운 땅에 인허가를 내줬고 사업 기간도 임의로 연장해줬습니다. 게다가 개발 부담금은 논란이 일기 전까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여러 시민단체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고발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압수수색이 거부되는가 하면 담당 경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취임 전부터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의 소신대로 법 적용이 이루어진 걸까요?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투기 의혹 그리고 이를 위한 탈법 행위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90년대 국세청이 발표한 상습 투기자 명단에 최은순 씨의 이름이 오른 적도 있는데요. 땅을 사면 일대가 개발되고 높은 시세 차익으로 되파는 일이 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겐 자주 반복됐던 걸까요?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힘은 없었을까요? 남양주 일대에도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 회사가 있는 화도읍에 땅과 건물 외에도 진건읍 송산리에 ESIND 명의로 된 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5개 크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중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요 옆에 산 있잖아요. 요거 혹시 누구 땅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몰라요. 아, 몰라요? 여기 임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네. 누가 누군지 몰라. 맨날 와서 저희 땅이라 그러니까 네. 누가 누군지 몰라. 아, 다 자기 땅이라 그래요?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땅. 이곳은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조차 사전 정보 없이는 투자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국가정책이라서 네. 틀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땅 사는 사람들은 다 정보를 갖고 움직여요. 몰라 있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발표나기 전에 미리미리들 사놓지. 김건희처럼. 김건희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땅 투자해놓고 여기로 길을 뚫는 거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양주 일대에는 강북의 판교로 불리는 왕숙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6만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그런데 지난해 송릉리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기업 이전 단지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른 겁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과 함께 주변 땅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엄청 오르겠죠. 뻔하죠. 산업단지하고 저기 신도시 들어오는데 땅값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도 끄트머리 가면 그 땅이 있어요. 최우순 연결돼 있는. 여기도 그러면 무슨 IC를 하나 뚫으려나? 그런 막 우스갯소리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6개 지역, 축구장 25개 면적. 해당 토지들을 조사해온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측의 땅 거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땅 소유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발 계획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든 정보를 빨리 알고 가장 노른자의 땅을 빠르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되게 발표되면 지가가 상승을 하고 이것을 사가게 하거나 또는 수용하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땅을 쉽게 처분하고 이런 쪽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작진이 입수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문서. 아산시 배방읍의 공장 부지를 2001년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당시 낙찰가는 30억 원. 이후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당시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은순 씨 땅이었던 곳이 지금 보시면 저쪽으로는 철도청이 매입을 해서 철도 부지가 돼 있고 이렇게 도로, 왕복 6차선 도로가 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그리고 저기 넘어가면은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아산시 배방읍에 보유했던 땅은 축구장 7개 면적. 그런데 2002년 이곳이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김건희 씨의 땅이 여기 있었던 곳인데 하게 그쪽에 보상 많이 받아갖고 나갔다고 그 얘기 들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뭐 나중에 LH 직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야, 김건희, 야, 그 돈 그때 당시 받았어 이런 얘기 들었죠. 투기하라 돈 세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때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번에 누가 제일 많이 받았나? 서울에 누가 아무개는 100매덕을 받았다더라. 그 중에 그 여자가 있었어. 최은순이 있었어. 당시 최은순 씨가 지금의 LH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130억 원.
3년 만에 1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했던 걸까? 김건희 여사 일가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에 조력자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레포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그 2001년도에 그 부동산 경매를 받아가지고 공장이 컸어요. 나도 가봤었거든. 정보를 대해서는 김충식의 정보가 있었다. 김충식이가 저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그런 브로커니까 법무법인이라고 있어요. 저 삼성동. 거기에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얻었다. 인맥이 사실은 어마어마해. 중정 같은 애들이 꼼짝 못해. 근데 그 정보는 윤판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왜냐면 경매나 이런 건 다 법원에서 하잖아요. 얻어서 그거 할래? 이렇게 된 거지, 최은순이한테. 하자 그런 거지. 세계 5위권은 최은순 씨와 90년대부터 가깝게 지냈다는 김충식 씨. 초대 송파 문화원장을 지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해온 그는 국가원로회의의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측근들은 김충식 씨의 정보력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 경제공동체요.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충은산업이라는 회사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확실히 김충식, 최은순의 충은이야. 그런데도 뭐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파상처럼 뭐 돈 되는 일을 그 회사로 하는 거야. 서류 핸들링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되면 상의를 한 거지. 김충식 씨의 영향력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열린공감TV가 수거한 김충식 씨의 버려진 서류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정황이 이 수첩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따끈따끈한 최근 수첩에 보시면 대통령실 비화폰 전화번호입니다. 요 번호가 뒷번호가 이제 조용경 대통령실이라고 표기된 연락처.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편지도 발견됐습니다. 향후 유능한 책사가 될 것이라며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기관의 민원 서류뿐 아니라 청탁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문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각종 청탁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사 관련된 청탁이라든가 그런 게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자신이 직접 언제든지 비화폰과 지통번호를 통해서 김건희의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도 김충식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저희가 이게 자주 오게 된 거고요. 아직은 일부 쓰레기가 남아있긴 한데 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있는 여러 서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2006년 병산리 일대의 개발을 추진한 공사계약서. 김충식 씨가 20년 전부터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웠다고 정천수 PD는 주장합니다. 김충식 씨가 2005년도 무렵에 여기다가 이제 창고도 짓고 여기에 각종 주택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IC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뭐 불과 2km니까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일대 땅은 뭐 어마어마하게 집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충식 씨가 지인들에게 종점 변경을 자주 언급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터진 건 다음에 5월인데 그 촌에 자기 지인들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사람 자랑한다고.
아까 터지기 1년 전에 거기 현장을 데리고 가서 이 바로 우리 선산계 아까 저같이 토차를 터널이 난다 여기. 여기로 뚫린다. 떨어져 송파에서 바로 뚫려요. 이제 15분 거리. 강화 요 밑에 요 강화면인데 요 밑에 그 상거리 있잖아요. 예, 삼거리. 거기에 골로 인터체인지였어요. 예,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큰 산을 뚫고 나와요. 김건희 특검팀은 김충식 씨의 창고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주목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우리는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김충식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인기척이 없는지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좀 안녕하세요. 저 뭐 말씀 좀 여쭈려고 왔는데요. 몸이 아파서 누웠는데. KBS에서 왔는데요. KBS? 예. 뭐 김국장이 보냈어요? 예? 김국장이 보냈어요? 아니요. 김 국장님은 아니고 최은술 씨랑은 계속 어떤 관계세요? 나는 그분 나하고 인간관계를 모두 정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서로 안 보신 지가? 네, 10년이 넘었어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내는 얘기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고속도로 요거 관련해서도 혹시 종점 바뀐 거에 대해 미리 들으신 거 있으세요? 난 내가 이만큼도 떼본 일이 없어요. 고속도로고 뭐고 그냥만 하는 아파트 사업이고 뭐고 내가 이만큼도 관여한 거 없어요.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김충식 씨가 필기한 서류 더미 속에서 양평 땅 개발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흔적들이 드러났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가족회사 ESIND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양평 고속도로가 언급된 병산리 전원단지 개발 계획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검은 연결고리의 핵심을 찾는 일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국토부가 은밀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종점지였던 양서면. 노선이 바뀐다는 소식에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변경 과정. 6년 넘게 이장을 맡았던 최대석 씨도 뒤늦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우리 양서면 자체에 단체장 회의를 갔다가 면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고속도로가 이래저래 해서 강상면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의 신청 기간도 지났고 공청회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으셨고 정말 모르게 너무 빠르게 변경안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 그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반응이 뭐 대부분 그랬었죠.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전 장관은 용역업체가 주도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희룡 장관이 와서 이 노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정부에서 입찰을 준 민간 용역사가 쭉 작업을 하면서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맞자마자 원하는 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용역업체가 국토부와 계약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빨라도 너무 빠른 수상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건 3월 29일인데 4월 11일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종점부 노선 변경을
제시한 착수 보고 자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계약 2주 만에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대 우회하는 방안으로 강상면이 변경 종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 선정과 기술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약 5개월. 그런데 대안 노선이 제시되기까지 현장 조사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선서 그 전까지 현장을 몇 번 가셨습니까? 4월 6일 한번 갔고요. 4월 22일 날 사진 촬영하고 드론 촬영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용역업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종점 변경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 용역업체가 갑자기 주관 기관도 아니고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해 주는 사람인데 이 종점을 바꾸겠다? 55%라고 그러면 공사 이 용량의 반 이상이 새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을 측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을 통과를 한다? 그 상수도 보호지역 통과한 게 한두 번입니까? 에타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통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없겠냐라고 KDI에서 국토부에다 질의를 해요. 서면 질의를. 보호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시공을 하면 된다. 그렇게 시공을 하겠다. 그런 이제 회신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국토부가 이제 회신을 한단 말이에요.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장관은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서로 가다가 지금 이제 강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양평군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한 가운데에서 이쪽이 BC가 제일 높게 나온다. 하지만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비 타당성 안에 지금 양서면 접속부라는 겁니다. 출할 수는 없고요. BC는요? BC 분석이 BC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BC를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 한참 못 갔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그래서 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공개된 국토부 감사 결과. 용역사가 경제성 분석을 비롯한 상당수의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18억 원이 넘는 비용 전액을 국토부가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책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경제성 분석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비 전액이 지급됐습니다. 이 용역 자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용역사에게 관대했을까?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은 당시 담당자였던 김모 서기관, 이 서기관이 용역사에게 너희가 종점 변경을 해준다면 우리가 너희의 편의를 봐주겠다. 실제로 특검팀 역시 김호 서기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무 담당인 김호 서기관이 용역업체와 계약하던 당일 편의를 대가로 강상면 변경 노선을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증언,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디요? KBS요. 저희들이 혐의 없으면 혐의 없다고 나올 테고 혐의가 있으면 뭐 그때는 더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지금 특검 조사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되겠죠. 저희가 일단 방침은 취재에 응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국토부 서기관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호 국장님이신가요? 네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거절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요. 근데 감사 결과 이번에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중대한 변경 사항을 실무자 혼자서 결정할 수 있을까?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인수위가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관여했을까? 결국 그 사람들이 권력을 주게 되는데 누가 권력을 주냐면 인수위에 있었던 원희룡과 백원국 2차관. 그러면 인수위에는 누가 관여해서 그런 지시를 했을까? 저는 결국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김건희 일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뿐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한 여러 사건에 이름이 거론되는 원희룡 전 장관. 우리는 원 전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빚어진 결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상식에서 계속 일탈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적 사안에 해당한다. 그것도 어떤 특정 개인의 사적 사항에 해당하는 거기에 좌지우지된 거로밖에 볼 수 없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된 지 벌써 3년째. 종점 변경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되며 주민들의 피해는 커졌습니다. 양평 경제가 지금 최악이야. 윤석열 정권 들어서 노원이 많이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고 양평 경제. 김건희 때문에 이제 이게 폐지가 됐잖아요. 완전 멈췄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진짜. 네. 누가, 왜 종점 변경을 지시했는지 특검의 수사는 진실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빠르게 정상화해야 할 양평 고속도로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길이 뚫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